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누적 확진자가 22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면 등교 수업 계획은 보류됐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행하다 적발되는 오토바이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3배나 많은 3천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내년 도지사 선거를 향한 지방정가의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경선을 겨냥한 당원 확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진자 4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2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학교 인근의 중학교와 국제학교에서도 학생 확진자가 발생해서 다음 주 전면 등교 수업 계획도 일단 보류됐습니다. 김동은 기자입니다.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는 22명. 초등학생에서 시작된 감염은 친구들과 가족, 지인으로 계속 번지면서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지난 7일 학생과 학부모 3명이 확진된 이후 15명으로 늘었고 현재까지 4명이 더 추가 발생한 겁니다. 추석을 앞두고 초등학생들의 잇따른 감염에 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또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고 하니까 무엇보다 애들이 너무 어린데 고생할까봐 걱정이고 또 장사도 안 된 데다가 더 안 될까봐 또 걱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지역 내 보육시설에서 2명의 확진자가 나온 이후 추가 확진자가 나올까 긴장했지만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 전면 등교 방침을 세웠던 제주도 교육청은 계획을 철회하고 원격 수업 조치를 다음 달 4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제 초등학생들이 서로 형제 자매 있는 이런 학교들이 관련돼 있지 않을까. 이제 중학교나 이런 데들도 원격 수업을 하루 이틀 정도로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집단 감염이 최근 10대 위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달 전 14%에 불과하던 10대 감염률은 이달 들어 24%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96%를 넘어 초중 고교 등으로 추가 확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고 작년 양상하고 전혀 달랐던 게 확산 속도가 빨라서 집단화된 사례들은 거의 없었어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어떤 곳에 확진자가 한 명이 장시간 동안 좀 머물렀고 하루 이틀 정도의 동선이 있다라면 전파가 꽤 되는 걸로 지금. 제주 방역당국은 대정중학교와 국제학교 학생 등 2명이 추가 확진되자 2개 학교 학생과 교직원 23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했습니다. JIBS 김동훈입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는 11명이 추가됐습니다. 제주도는 추가 확진자 가운데 5명은 제주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됐고 4명은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 시내 초등학교발 누적 확진자가 22명으로 늘어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다시 2자릿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13일부터는 고등학교는 전체 학년 등교가 가능해집니다. 도교육청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교직원들이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해 오는 13일부터는 학교 요청 시 교육청과 협의해 전체 등교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 수 1000명 이상 초등학교의 고학년들은 3분의 1 등교를 하게 되고 600명 이상 중학교는 2개 학년이 등교하도록 조정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을 마치고 숨지거나 쓰러지는 사례 2건이 추가 신고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60대가 다른 질환 치료를 위해 병원 치료 중 숨졌습니다. 또 지난 2일 아스트라제네카 2차 백신 접종을 한 다른 60대도 접종 3일 만에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기저질환이 있었고 백신 접종 인과성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주문 배달이 크게 늘면서 도로를 질주하는 배달 오토바이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교통법규를 무시한 채 무법 질주하는 오토바이도 적지 않습니다.
경찰이 단속을 해봤는데 지난해보다 3배나 많은 3천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이효형 기자입니다. 배달 오토바이들이 신호를 무시한 채 사거리를 그대로 지나갑니다. 헬멧을 쓰지 않거나 인도를 도로처럼 이용하기는 예산일. 횡단보도 위에서 불법 유턴을 하고 차량이 많이 다니는 오거리 도로에서도 위험천만한 운행을 이어갑니다. 도로 위에 무법자가 돼가는 배달 오토바이들입니다. 경찰이 단속에 나서자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인도로 달리던 오토바이가 적발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주문이 많아지면서 오토바이와 관련한 교통법규 위반과 사고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경찰에 적발된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3,100여 건. 지난해 이맘때보다 3배 이상 많아졌습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신호 위반과 인도 통행이 뒤를 이었습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도 지난해보다 1.5배 늘었고 다친 사람도 40%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배달용 오토바이가 적발될 경우 영업주에게도 책임을 물릴 방침입니다. 또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에만 부착돼 있어 무인 단속 카메라를 차량 뒤쪽을 찍는 방식으로 바꿔 추적 단속도 할 계획입니다. 오토바이 무질서 행위는 다른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인데요. 저희 경찰에서는 다음 달 31일까지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최근 휴대전화를 이용해 오토바이의 불법 운행을 신고하는 공익신고도 늘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프리랜서와 예술인 등을 위한 5번째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제주도는 특수 형태 고용인과 프리랜서, 예술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에 따른 피해 사업체, 소득이 급감한 농어가에 제주형 5차 재난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영업 제한 일수가 하루 모자라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50만 원씩 지급되고 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유흥시설, PC방 업주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제주도는 추석 이전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중앙정치권에선 대통령 선거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이 진행 중이고 지방정가에선 내년 도지사 선거를 향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도지사 후보군이 많은 더불어민주당에선 사실상 출마 선언이 시작됐습니다. 조창범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사고당 지정 이후 정비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아직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할 상황이 아니고 뚜렷한 후보군도 없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대선 못지않게 내년 도지사 선거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전 지사가 사퇴하면서 사실상 처음 도지사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똑똑한 리더십도 경험을 해봤지만 결국에는 제주를 가장 잘 알고 제주를 위해서 어떤 분이 제주의 미래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고를 하는가, 그게 제주형 리더십이 내년도에는 평가받지 않을까. 그만큼 자천타천 거론되는 도지사 후보군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물밑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도지사 출마 예정자들이 경쟁적으로 당원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지사 후보 경선도 대선 경선처럼 여론조사 50%와 당원 투표 50%를 반영할 가능성이 커 자신을 지지하는 당원이 많을수록 공천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김태석 도의원이 자신을 지지하는 당원 10,000명을 확보했다며 입당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군 가운데 처음 내년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꺼내놨습니다. 더 이상 외부의 시각으로 제주의 미래가 다뤄지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 목소리를 우리가 내야 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이론으로 새롭게 시작하시는 1만인 당원 동지들과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추석 연휴 민심의 방향이 잡히고 다음 달 중순쯤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의 도지사 선거 출마 선언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를 떠나 무주공산인 제주도지사를 향한 지방정가의 경쟁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직무대행에 허향진 전 제주대 총장이 임명됐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허 전 총장을 도당 직무대행에 제주시 갑 조직위원장엔 김영진 전 제주관광협회 회장을, 제주시 을 조직위원장엔 김승국 사단법인 제주문화역사 나들이 이사장, 서귀포시 조직위원장에 허용진 변호사를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신임 위원장들은 도당위원회 승인을 거쳐 지역별 당협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에게 1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제주도와 도교육청은 9월 말 기준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자 3만 1,500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아동희망 지원금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주에서 드물게 발견되는 댕구알 버섯이란 야생버섯이 있습니다. 마치 동화 속 버섯처럼 하얗고 동그랗게 생긴 데다 커다란 모양새가 특징인데요. 이 댕구알 버섯이 개당 3천만 원을 호가하는 세계적 희귀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영상퀵줌 윤인수 카메라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생태조사 와서 이제 버섯을 봤을 때는, 이 자리에서 봤을 때는 하얀색 그 축구공 정도 이제 크기 같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게 뭔가 하고 이제 보다가 이렇게 만져봤는데 좀 딱딱하게 생겨가지고.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는 발생 분포역이 상당히 넓은 버섯입니다. 이게 상당히 한국에서는 89년도에 한번 수집을 하고 2014년도에 하니까 굉장히 희귀종이다. 그래서 매스컴에 한번 희귀종 버섯을 소개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전국에서 한라산에서부터 설악산까지 분포가 다 한다고 32군데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도 꽤 많이 자생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트러플이라는 버섯이 있습니다. 어른 주먹만한 게 보통 한 1kg 정도 나가는데 1억 5천을 한다고 이제 유럽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고가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댕구알 버섯도 알 모양이다 보니까 그 트러플하고 가격을 비교해가지고 아마 터무니없이 그렇지만 단 한 번도 그 정도의 가격이 판매됐던 기록은 없습니다. 그 생물의 자생 지역에 따라서 그 함량과 성분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 2015년도에 저희가 실험했던 결과는 별 특이한 물질은 없는 것으로 이런 확인되지 않는 결과가 매스컴을 통해서 일반인들한테 너무 많이 알려지는 것도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제14호 태풍 찬투가 당초 예상보다 더 북상할 것으로 보여서 제주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태풍 찬투가 당초 중국 남부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방향을 틀면서 중국 상하이까지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방향을 더 틀 경우 제주가 영향권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태풍 찬투는 현재 초강력 강도를 유지한 채 필리핀 마닐라에서 시속 21km 속도로 북상 중이고 오는 14일쯤 상하이 부근까지 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대 엄마가 7살 아들을 수차례 살해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고
검찰은 A씨가 지난 5월부터 석 달 동안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4차례나 살해하려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 남편에게서 양육비를 받으면서 아들을 굶긴 날도 많았고 하루 2~3차례씩 폭행을 한 정황도 공개됐습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했고 2차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생태계 보호를 위해 쓰레기 무단 매립 지역 전수조사가 진행됩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소는 다음 달 말까지 국립공원 내 표고 재배지와 숯 가마터 등을 중심으로 쓰레기 무단 매립 의심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점검을 통해 처리가 가능한 쓰레기는 즉시 수거가 이루어지고 양이 많을 경우 내년 사업 예산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임금체불 신고액 수가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말 기준 체불임금 신고액은 10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9%가량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금 체불액 가운데 70%는 제주 근로개선 지도센터 중재를 통해 해결됐고 29억 5천여만 원에 대해선 사법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제주도는 추석을 앞두고 관계기관과 함께 체불임금을 최대한 해결할 방침입니다. JI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